한국어 한 조각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다친 경험과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손 다치셨네요? 네, 수업을 준비하다가 종이에 손을 베었어요.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래도 연고를 바르고 반창고를 붙였더니 좋아졌어요.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오랫동안 쓰고 있어서 그런지 어지럽고 피부가 가려워요. 맞아요. 마스크를 쓰면서 피부과나 안과를 찾는 환자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저도 요즘 눈이 건조하고 눈 주위가 좀 가렵기도 해요. 선생님은 괜찮으세요? 저는 여기저기 다 불편한데 특히 이제 우리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하고 허리가 좀 아파요. 맞아요. 그리고 시력도 나빠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네요.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다친 경험과 증상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민우와 유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왜 손목에 붕대를 감았어? 다친 거야? 응, 손목 인대가 좀 늘어났어. 어쩌다가? 어제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 그런 것 같아. 아침에 양치질을 못할 정도로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어. 지난번에도 그 손목을 다쳤던 것 같은데. 응, 맞아. 지난번에는 무거운 짐을 들다가 손목을 다쳤는데 한 번 다친 곳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맞아. 나도 발목을 삔 적이 있는데 그 뒤로도 여러 번 같은 곳을 삐었어. 그래서 요즘에는 항상 조심히 걸어 다녀. 네, 잘 들었습니다. 민우와 유미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두 사람이 다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유미는 왜 붕대를 감았어요? 손목 인대가 늘어나서 붕대를 감았어요. 유미는 왜 병원에 갔다 왔어요? 양치질을 하기가 힘들어요. 손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유미는 예전에 손목을 다친 적이 있어요? 네, 지난번에 무거운 짐을 들었어요. 그때 손목을 다쳤어요. 그럼 민우 씨도 다친 적이 있나요? 네, 발목을 삔 적이 있어요. 같은 곳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히 걸어 다녀요. 네, 민우와 유미의 대화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문법을 공부하고 더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첫 번째 문법부터 공부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문법은 동사 다가입니다.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거운 짐을 들다가 손목을 다쳤는데. 네, 왜 다쳤어요? 무거운 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손목을 다쳤어요. 무거운 짐을 들다가 손목을 다쳤어요. 네, 그런데 무거운 짐을 드는 동안 그때 손목을 다쳤어요. 앞에 일을 하는 동안 결과가 일어날 때 이 문법을 사용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려고 했던 일에는 쓸 수 없어요. 우연히 일어났을 때만 사용해요. 운동을 하다가 다쳤어요. 여러분이 다치려고 운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일에만 씁니다. 그리고 이 문법 뒤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써요. 뒤에 넘어졌어요, 데었어요, 떨어뜨렸어요, 다쳤어요 등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겠네요. 연습을 해볼까요? 아침인데 계속 잠을 자고 있어요. 늦잠을 잤어요. 지각을 했어요. 네, 늦잠을 자다가 지각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문법은 주어는 한 사람,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한조각 씨가 밥을 먹다가 한조각 씨가 배탈이 났어요. 한조각 씨가 밥을 먹다가 제시 씨가 배탈이 났어요는 쓸 수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문법은 다가에서 가 없이 그냥 다로 말해도 괜찮아요. 늦잠을 자다가 지각했어요. 늦잠을 자다 지각했어요. 이렇게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법은 지난 대화 시즌 1의 7번에서도 배운 적이 있지요. 네, 맞아요. 앞으로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그때 배운 동사 다가는 중간에 멈추고 다른 일을 할 때 써요. 앞에 동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은 지난번에 배운 문법은 뒤에 으세요를 쓸 수 있지만 오늘 배운 두 번째 뜻의 원인, 동사 다가는 뒤에 으세요를 쓸 수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문법입니다. 네, 두 번째 문법은 동사, 형용사, 을 정도로입니다.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에 양치질을 못할 정도로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어. 아침에 양치질을 못해요? 아니요. 많이 아파서 양치질을 못할 것 같아요.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너무 힘들어.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 사용해요. 이 문법은 크게 말하거나 과장을 해서 말해요. 여러분의 말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해요. 네, 맞아요. 그럼 연습해 볼까요? 요즘 너무 바빠요. 정말 그런 건 아니지만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빠서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빠요. 다리가 아파요. 정말 그런 건 아니지만 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아파요. 네, 이 문법은 동사 을 정도이다로 바꾸면 문장 끝에 쓸 수 있어요. 말하기 힘들 정도로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서 말하기 힘들 정도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 문법은 동사, 형용사 을만큼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요. 을만큼 문법은 지난 대화 시즌 2 11번에서도 배운 적이 있어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많이 아팠어요. 병원에 입원할 만큼 많이 아팠어요. 이렇게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 식은땀이 날 정도로 긴장한 적이 있나요? 저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 한국어 한 조각 찍을 때, 그런데 처음 찍었을 때 정말 식은땀이 날 정도로 긴장이 됐어요. 정말요? 저도 처음 한국어 한 조각을 찍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럼 선생님이 가장 기뻤던 적은 언제예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토픽 6급을 받았을 때 정말 하늘을 날 정도로 기뻤어요. 와, 6급 정말 대단하네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토픽 6급을 받으신 친구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축하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잠을 자려고 누우면 잠을 푹 자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죠? 선생님, 취침 전에, 자기 전에 뭐 하세요? 내일 일정을 정리하고 유튜브를 보는 것 같아요. 유튜브가 문제인 것 같네요. 자, 자기 전에 되도록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눈이 건조해지고 취침에 방해가 된다고 해요. 정말요? 요즘 눈이 건조하고 따가웠는데 조심해야겠네요. 선생님은 아플 때 바로 병원에 가세요? 아니요. 저는 죽을 정도로 아픈 게 아니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민간요법을 믿는 편이에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집에서 치료하던 방법을 말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음식을 먹고 나서 배탈이 났어요. 그러면 저는 소화제보다는 매실 주스를 마셔요. 체했을 때 매실을 먹으면 좋다고 해요. 매실 저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저 다음번에 한번 매실 주스 먹어봐야겠네요. 그리고 저는 체했을 때 손을 따는데 이것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손을 따는 거. 맞아요. 사람마다 또 나라마다 민간요법이 다른데 여러분 나라에는 어떤 민간요법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끝내기 전에 오늘 배운 어휘나 문법을 생각하면서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인사할까요? 안녕히 계세요. 왜 손목에 붕대를 감았어? 다친 거야? 손목 인대가 좀 늘어났어. 어쩌다가
어제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 그런 것 같아. 아침에 양치질을 못할 정도로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어. 지난번에도 그 손목을 다쳤던 것 같은데. 응, 맞아. 지난번에는 무거운 짐을 들다가 손목을 다쳤는데 한 번 다친 곳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맞아. 나도 발목을 삔 적이 있는데 그 뒤로도 여러 번 같은 곳을 삐었어. 그래서 요즘에는 항상 조심히 걸어 다녀.